이승훈의 이슈앤피플은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0945로 의견 주셔도 되고요. 실시간 방송되는 YTN 라디오 앱 또 유튜브 댓글창 이용하셔도 됩니다. 방송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들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의견은 특히 총선을 앞두고 저희가 균형 있는 시각을 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온 주요 뉴스 정리합니다. 오늘도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점심 먹고 한잔 하면서 듣는 영민한 뉴스 시간입니다. 네, 조금 전에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했죠? 네, 그렇습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대구 달성군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저를 방문했습니다. 한 위원장이 지난 21일에 대구 서문시장 방문한 이후에 닷새 만에 다시 대구를 찾은 건데요. 두 사람이 따로 만나는 건 지난해 12월에 한 위원장이 취임한 이후 오늘이 처음입니다. 진행은 한 면담은 30분간 진행이 됐고요. 이 두 사람 외에도 윤재욱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형동 비대위원장 비서실장,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의 측근인 대구 달서갑의 유영하 후보가 배석했습니다. 면담 후에 유영하 변호사가 브리핑을 했는데 박 전 대통령이 한 위원장에게 국정 운영에 대한 여러 조언을 했다고 전했고요. 또 한동훈 위원장에게는 특별히 당부의 말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얘기했다는 특별한 당부의 말이 참 궁금합니다. 자, 한 위원장 부산 경남 지역 유세에도 나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후에는 이제 울산의 북구, 동구, 남구 차례로 찾아서 지지를 호소하고 또 낙동강 벨트의 핵심 승부처라고 할 수 있는 경남 양산과 부산 사하구 일대 방문해서 후보자들과 같이 거리 인사를 할 예정입니다. 이런 행보는 최근에 흔들리는 이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 표심 다시 붙잡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전에 재판에 출석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총선을 앞두고 재판에 계속 불출석해왔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 이번에는 재판부가 강제 소환할 수도 있다라고 엄중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재판에 출석을 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대장동 성남FC 백현동 관련 배임 뇌물 등 혐의 재판에 출석했는데요. 출석할 때 이제 취재진이 그간의 불출석이 반복됐는데 이번에 나온 이유는 뭔지, 또 어제 기일 변경 신청서 제출한 사유가 뭔지 물었지만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대표가 재판 초반에 저는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라는 검찰의 입장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사실 제 반대 신문은 끝났고 정진상 측의 반대 신문만 있어서 제가 없더라도 이 재판 진행 아무런 지장이 없지 않느냐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이번에 참석한 증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코로나19에 확진된 상태로 출석했습니다. 네, 재판 출석 전에 지원 유세 일정도 소화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 오늘 재판 출석에 앞서서 서울 마포구 아현역 찾아서 김동아 서울 서대문갑 민주당 후보의 출근길 인사 함께 했습니다. 이 김동아 후보가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을 변호한 이른바 대장동 변호사로 알려져 있기도 한데요. 예. 유세 현장에서도 이 대표는 비슷한 발언을 했습니다. 법원이 문제가 아니라 검찰이 문제다. 오늘 재판은 제가 없어도 되는 재판인데 검찰이 굳이 이재명이 있어야 한다고 우기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고요. 그러면서 이는 야당 대표의 손발을 묶고 싶어 하는 것이고 검찰 독재 국가의 일면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늘 의료계와 만나기로 했죠? 그렇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오늘 오후에 서울대병원에서 의료계 주요 관계자들과 만납니다. 의과대학 정원, 증원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지금 핵심 쟁점인 이 증원 규모 2,000명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정부와 의료계의 입장 차이가 여전히 큰 상태입니다. 대통령실은 증원의 숫자 변동이 없고 이미 정원 배분이 끝나서 뒤집을 수가
없다라고 강경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또 의사단체들은 이 2,000명 증원 입장을 정부가 철회해야지만 대화에 참여하겠다라고 강대강 대치를 보이고 있어서 오늘 대화가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도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료인들을 향해서 복귀하라고 촉구를 했는데 의료개혁을 위한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 나서 주시기를 바라고 또 제자인 전공의들이 하루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설득해달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상황이 나아지질 않고 있습니다. 전공의에 이어서요. 사직서를 낸 교수들도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부터 교수들이 자발적인 사직 그리고 52시간 단축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울산대 의대의 경우에는 433명이 사직서를 냈고요. 그리고 고대 의료원의 산하에 있는 세계병원의 전임 임상교수 그리고 연세대 의대 비수도권의 의대 교수들도 잇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에 더해서 대학병원 교수들도 집단적으로 사표를 내고 있는 현실이 계속 이어나고 있는데 그렇지만 정부는 또 강경한 모습입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오늘 의사 집단행동 중수본 브리핑에서 밝힌 내용인데 지난 20일에 이 2,000명 증원 학교별 배정 확정했고 그리고 대학 입학 전형 반영과 같은 후속 절차는 5월 내로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고요. 의대교육 지원 TF도 발족했다고 밝혔습니다. 참 오늘 새 의사협회장도 뽑죠? 그렇습니다. 의사협회가 새로운 대표를 선출하게 됩니다.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이 오늘 오후 6시에 제42대 회장 선거 결선 투표하고요. 7시 이후에 당선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결선에서 두 사람이 맞붙었는데 대한소아청소년과 회장인 이면택 후보 그리고 의협의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 그리고 제35대 의협 회장을 지낸 주수호 후보 두 사람이 맞붙습니다. 이 두 사람은 최근에 뉴스에서 많이 볼 수 있었던 인물이기도 한데요. 이 두 후보 모두 의대 2,000명 증원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가 새 회장이 되더라도 정부와의 대화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세계가 한반도에 주목한 뉴스는 이거였습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죠. 자, 일본이 정상회담 하자고 했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어제 김여정 부부장이 조선중앙통신에 공개한 담화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최근에도 기시다 수상은 또 다른 경로를 통해 가능한 빠른 시기에 이 북한의 국무위원장 직접 만나고 싶다는 의향을 전해왔다라고 밝힌 건데요. 그러면서 김 부부장은 여전히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단순히 순회회담에 나서려는 마음가짐만으로는 이 불신과 오해로 가득 찬 두 나라의 관계 풀 수 없다면서 일본이 지금처럼 주권적 권리 행사에 간섭하려고 들고 더 이상 해결할 것도 알재간도 없는 납치 문제에 의연골몰하면 수상의 구상이 인기 끌기에 불과하다라는 평판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여전히 좀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하고는 있지만 다시 김여정 부부장이 북일 정상회담 카드를 부각한 건 결국은 북일 대화에 대한 북한의 관심이 드러난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자, 북한은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의 공식 입장 나왔습니까? 기시다 총리가 어제 오후에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관련 답변을 했습니다. 이시바니 미치히로 입헌 민주당 참의원이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여기에 기시다 총리가 해당 보도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전에 말했듯이 일본과 북한 관계, 납치 문제 등 여러 가지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북일 정상회담 중요하다라면서 총리 직할 수준에서 북한에 대한 여러 대응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시다 총리가 어제 저녁에 총리 관저에서 기자들과 만나서도 이 관련 내용에 대한 질문에 알고 있다라면서 북한과 모든 현안 해결하려면 정상회담이 중요하다고 답했고요. 하지만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 결정된 건 없다고 밝혔다고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네. 서울버스 노동조합이 파업 예고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오는 28일 기준으로 총파업을 예고했는데요. 전국 자동차 노동조합연맹 서울시 버스 노동조합이 서울지방노동회의에서 지부위원장 총회 열고 이제 28일 오전 4시부터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노조가 임금 교섭을 지난해 말부터 계속 진행해 왔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한 건데요. 노조 측은 실질적인 협상 주체인 서울시가 이 노조의 주장에 일체의 대안 제시를 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임금 인상에 대해서 노조의 시급 12.7% 인상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대안도 제시하지 않고 사실상 임금 동결로 맞서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예. 그래서 노조가 오늘 이 전체 조합원 찬반 투표해서 파업에 들어갈 계획이고요. 다만 내일 오후 2시 30분부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막판 조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축구 국가대표팀이 1차전에서 무승부한 태국 대표팀과 다시 한판 승부 벌이는 날. 오늘이죠? 그렇습니다.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 오늘 밤 9시 반에 태국과 이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4차전 치르게 됩니다. 앞서서 치러진 3차전에서 태국과 이제 무승부로 비겼죠. 네. 우리나라는 지금 2차 예선 C조에서 조 1위에 올라와 있고 이번에 태국 원정 경기 오늘 경기에서 승리하게 되면 최종 예선 진출이 굉장히 유력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전 경기에서 비겼기 때문에 이번에는 꼭 이겨야겠다라는 선수들의 다짐도 상당한데요. 황선홍 감독 공식 기자회견에서 나와 선수들이 같은 생각이고 준비를 잘했고 승리에 대한 열망도 아주 강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기고 돌아가겠다라는 포부를 밝혔고요. 여기에 맞선 태국도 굉장히 우승 의지, 승리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예. 태국 축구협회가 이번 경기의 승점 수당을 기존보다 3배나 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태국 대표팀이 우리와 무승부만 거둬도 약 1억 1천만 원의 보너스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예. 축구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중국 당국의 구금이 됐던 손준호 선수가 10달 만에 풀려났죠? 그렇습니다. 중국에 구금됐던 축구 국가대표 출신 손준호 선수 10개월여 만에 풀려나서 한국으로 귀국했습니다. 외교부는 손준호 선수의 구금 종료돼서 귀국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고 대한축구협회도 손준호가 인천공항 통해 귀국한 게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손준호 선수가 중국 프로팀에서 활동을 하다가 작년 5월 중국 상하이 공항에서 귀국하려다가 연행이 돼서 형사 구류돼서 공항국에 조사를 받아왔는데요. 예. 이 손준호 선수에게 적용이 됐던 혐의가 비국가 공작인원 수뢰죄입니다. 이게 뭐냐면 정부 기관이 아닌 곳에 소속된 사람이 자신의 직무상 편리를 이용해 타인의 재물을 불법 수수한 경우에 적용되는 죄인데 그래서 손준호 선수가 승부 조작에 가담했다거나 아니면 산둥으로 이적하는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손준호 선수 측은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렇지만 지금 손준호 선수와 관련이 돼 있는 재판의 구체적인 내용들은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